자, 잘 쉬었죠? 이제 분할로 가겠습니다. 분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을 분할 그럽니다. 분할의 경우는 토지 등록이 가장 많은 게 분할인데, 분할할 경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대상 토지가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져 있는데 나눠 드릴게요. 근데 분할의 경우는 대상 토지라는 것은 크게 4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처음 나온 것이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분할할 수 있도록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곧 지문 안에 관기법령을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을 당시에 분할이 포함된 경우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하나 참고할 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분할이 포함된 경우는 이렇게 법조문 나와 있다 보니까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지 분할을 먼저 해야 될지 자꾸 실무상에서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2020년도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허가를 먼저 받고 분할을 나중에 하도록 순서를 정해집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분할이 포함된 경우 먼저 뭐부터 하셔라? 허가부터 받은 다음에 분할을 하는 것이 순서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경우는 밑에 의무가 없는 경우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할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하고, 마지막이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해서 4개가 정해지는데, 대상 중에서 요거 하나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한다.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분할 대상 토지가 4개가 있지만 하나만 의무 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분할 신청 할 수 있도록 재량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대상이 총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만 의무 규정이에요.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만 용도가 다르게 된 때로부터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게 하나 의무 규정이고 나머지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해야 되고 안 되고 자기 마음인 거지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럼 3개를 외울래요? 하나를 외울래요? 하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대상 토지의 경우 파란 것이가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용도가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한다. 그런데 그 밑에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분할이 포함된 경우는 분할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한다 의무 규정이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한다 의무 규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경계 시정하는 경우도 분할 신청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지 하여하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이고, 첨부 서면의 경우는 안 보셔도 되고요. 내려가서 정리 방법이에요. 분할을 하게 되면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분할하면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제일 나쁜 대답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제일 나쁜 대답입니다. 분할할 경우 땅 주인 바뀌질 않으니까 종전 소유권이 그대로 갑니다. 나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뀝니다. 자, 여기에 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 하나의 빵이 있습니다. 여기 자,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붙어라. 안 붙네. 자, 이 하나의 빵이 있는데 토지를 빵으로 바꿀게요. 지금 과거에 강의할 때 한 분이 토지 소유자 안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대요. 토지 분할하면 주인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던데, 자, 그 빵으로 설명했습니다. 빵 한 개가 있는데 빵 한 개를 나눠 먹으려고 반을 쪼갰어요. 이게 뭐예요? 분할한 거예요. 그럼 쪼개도 주인 바뀌었어요? 토지 쪼갰지 아직 제 손에 있잖아요. 아직 바뀐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할한 다음에 빵 반쪽을 남에게 줘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건 빵을 쪼갤 때까지만. 그럼 쪼갰다고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집원 어떻게 부여할까, 이번엔? 집원도 과거에 배운 것인데, 집원의 경우는 분할되기 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집원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제외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분할 측량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얻는 성과가 몇 가지가 있더라? 계속 나왔던 거죠. 경계, 좌표, 면적.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을 정하는 것이 측량의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로 이해하시면 되고, 책 들어가서 이제 줄 쳐드릴게요. 자, 대상 토지의 경우 파란 거 하나, 의무 규정 하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맨 꼭대기에서. 그거 줄 쳐놓고 넘어가시고, 토지 표시할 때 분할로 측량하나요? 네, 측량 활동에서 경계에 떠는 좌표 면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계란 것은 우리가 앞서 배울 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 정할 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오른쪽에 면적 별표 넣으시고,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에 허용오차 이내와 초과하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분할할 경우도 면적을 측정을 통해서 면적 정함에 있어서 면적이 분할할 때 허용오차 이내와 초과, 오차 이내라는 얘기는 일치, 불일치. 예? 이내는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경우는 분할할 경우 이내가 나온 경우는 각 필지별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냥 나눠서 끝내버리면 되고,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하는 경우는 분할되기 전에 대장상 면적하고 그 다음에 경계는 정정합니다. 고쳐야 돼요. 요 두 가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분할할 경우는 두 개 공부하시면 돼요. 대상 토지하고 면적 결정할 때 요것만 세분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대상 토지라는 것이 4개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만 의무 규정이다. 잡아 놓으셔야 되고,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 허용오차 이내가 나오게 되면 면적 어떻게 처리하시라.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게 되어 있고, 초과하는 경우는 불일치 발생했으니까 정정한다 해서 방향, 뜻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병입니다. 합병이란 것은 두 필지 이상 하나의 필지를 합치는 것이 합병인데, 합병은 유일하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측량을 실시하지 않아요. 합병은 두 필지 더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합병을 측량한다, 안 한다? 측량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합병이라는 것은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나오는데, 합병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 필요로 할 당시에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땅 합병을 하든 말든 내 마음인 거지 의무사항은 아닌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의무가 있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서 신청 의무 찾으셨나요? 먼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동그라미,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라는 토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목이 쭉 따라붙는데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쭉 해서 총 지목이 몇 가지 나오나요? 11가지 아닌가요? 아까 대위 신청할 때 비슷한 말 나왔어요. 도로, 하천, 제방 이런 식으로. 근데 8개가 됐었지만 여기는 11개가 나옵니다. 이런 가지 사용 용도란 것이 개인용 용도보다는 공공용 토지성이 강해요. 그래서 공공용 토지로서 지목이 몇 개 있더라? 11개의 경우, 요 두 가지 해당하는 경우는 60일 내에 합병 신청을 하여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합병은 요 두 개만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합병은 원칙이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신청 의무 없는 게 원칙인데 두 개만큼만은 의무 규정으로 따라 나옵니다. 하나가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하고 도로, 제방, 하천 등에서 공공용 토지 총 11개 지목일 경우는 60일 내 신청을 해야 한다. 근데 지목 11가지도 나중에 암기시켜 드려요. 지금은 큰 틀 잡으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합병을 할 당시 측량 실시하지 않지만 밑에 합병을 위해서 넘어야 될 선이 8가지입니다. 8개 통과해야지만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합병의 제한 사유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합병의 제한 찾으셨나요? 예, 근데 합병의 제한 사유에서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3번 동그라미 넘어가서 6, 7, 8 동그라미 그 4개 중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6, 7, 8, 3, 6, 7, 8이 사실 공부예요. 합병할 때는 합병 제한 사유가 8개가 정해지는데 여기 잠깐 보자고요. 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책에서 필지 성능 요건은 안 배워 책에 안 나왔는데 두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합병한다는 얘기인데 두 필지 하나를 합친다는 얘기니까 그럼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충족할 요건이 6개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몇 가지 요건? 6가지 요건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우리 책에 빠진 것 같더라고.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 지역이 똑같아야 돼요. 지번부여 지역이라는 얘기는 동과 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동이 다른 경우엔 하나의 필지를 못 봐요. 그 다음에 지목도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척도 동일해야 돼요. 지적도 임야도에. 그 다음에 집안도 물리적으로 연접이 돼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여부까지 동일할 때 하나의 필지를 인정한다가 조건이에요. 그럼 합병할 때 가기 전에 필지 성립 요건이라는 것을 몇 가지 요건에 충족할 것? 이 6가지 요건이 1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 충족하셔라. 외쳐야 돼. 6가지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합병한다는 얘기는 2필지 이상, 하나의 필지 이상 합치는 거니까 이 조건 그대로 충족해야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3, 6, 7, 8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에 될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걸고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번이에요.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번부여 지역 또는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당시에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 합병할 수 없다요. 왜? 1필지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 1번 지문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축척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해서 2번 요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깐 놔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합병하려는 필지가 서로 연접되지 않은 경우 붙어있지 않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가 네 번째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합병하는 토지에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도 등기 여부 다르잖아요.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이거는 1, 2, 4, 5번은 답이 안 돼요. 너무 쉬워서 공부할 것은 3번하고 6, 7, 8번인데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3번의 경우는 밑에 합병할 수 있는 권리가 박스로 처리되어 있어서 박스로 보시면 편해져요. 합병하는 권리는 7개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하는 토지 안에 첫 번째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의 지역권은 지역권이래 승역지의 지역권 합병할 수 있고 합병하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그다음에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 합병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이런 저당권을 아직 안 배웠는데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창설적 공동저당. 또 합병할 수 있는 것이 등기법 81조 1항이 동일한 신탁등기에서 등기법 81조 1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까지 합병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을 합니다. 총 몇 가지 원리인가요? 권리상으로 7개 아닌가요? 소유권 하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창설적 공동저당권, 신탁등기까지 총 몇 가지 권리? 7개의 권리 합병이 가능하고 여기 없으면 합병 다 못합니다. 합병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은 교재에서 합병할 수 있는 경우에 번호가 4개 끄집어내서 요걸 집어넣은 게 내용이고 오른쪽 합병 못하도 신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럼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권리 합병할 수 있더라? 7가지 권리 합병할 수 있는 것이 7개 없으면 합병은 제한당합니다. 그럼 이 안에 압류란 말 있나요? 압류란 말 없죠? 없으면 합병 못하는 거예요. 가압류 이 안에 있어요? 없죠. 합병할 수 없다. 가처분 등기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 합병하는 권리, 요 7개 권리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고 안 나올 게 아니라 나중에 등기법 공부할 때 또 나와요. 등기법 공부할 때도 2번 더 나오니까 얘는 3번 써먹습니다. 3번 써먹으면 무엇보다 좋은 것이냐? 귀뚜라미 보일러보다 좋은 거예요. 귀뚜라미 보일러 몇 번 탔느냐? 2번 타는데 3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6번의 경우는 합병하는 각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도 합병할 수 없다요. 근데 합병할 토지에는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 그림상으로 두 필지 합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5번 땅, 6번 땅 합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5번 땅에 이만큼이 분할할 토지가 있어요. 그럼 합병 대상 토지 안에 분할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배운 것이 분할을 먼저 배웠어요? 합병을 먼저 배웠어요? 분할을 먼저 배웠죠? 그럼 분할이 우선이에요. 원칙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칙은 선, 분할, 후 합병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합병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는 먼저 분할하기 전까지 합병은 못한다요.
어떻게 하고 들어올 것? 선분할 후 합병하는 얘기입니다. 분할보다 먼저 오란 얘기예요. 하지만 다만 이의 규정이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른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허용해 주겠다. 이 이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순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꾸 외쳐야 돼요. 선, 분할, 후, 합병 순으로 하고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분할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합병과 분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가 이의 규정이 되어서 다만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른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뭐가 먼저고? 분할이 먼저인데 동시에 하는 경우는 허용해 주겠다가 예외가 되어서 6번이 따라붙은 것이고요. 7번의 경우는 합병하는 토지 안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밑에 해설이 다만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온 거는 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공유자가 지분도 같아야 되고 주소까지 같아야 됩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 허용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비정리 또는 축척, 변정, 사업시행지역 안과 밖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사업시행지역 안과 밖의 경우는 합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여기 제한사유치 8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면 될 것 같아요? 내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 실제한다 그러면은 이거 내지 않을 것 같아요? 합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 줄 아느냐에 대해서 여기 참 잘 내니까 이거는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권리 합병할 수 있더라. 7개 권리 합병할 수 있고 7개 외에는 합병 일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맨 꼭대기 박스에서 합병하는 걸 7개만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합병할 수 있나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등기 원인과 면허일과 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 그 다음에 등기부 81주 1항기 동일한 신탁 등기까지 7개 합병할 수 있고 요거 외에는 합병 제한당하니까 요 7가지 권리 꼭 나중에 암기하시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열심히 주시고 7개 있냐 없냐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첨부 소리의 기록 생략하고 오른쪽 정리 방법이에요. 그럼 합병하는 순간 주인 바뀔까? 주인은 안 바뀝니다. 소유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 그대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은 어떻게 부여할까? 집원은 합병 시의 경우 가장 빠른 집원, 선순위 집원이 됩니다. 근데 합병하기도 측량 실시하지 않죠? 측량 안 해요. 그럼 경계 바뀔까? 좌표 바뀔까? 면적 바뀔까?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데 측량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여기 말로 하시면 헷갈리니까 두 표지 그려놓으시면 돼. 5번 땅, 6번 땅을 두 개 합병하더라 가정했을 경우에 집원은 어떤 게 될까? 선순위 집원, 빠른 집원. 그럼 집원은 몇 번의 집원이 돼요? 5번 집원 되겠죠? 6번 없어집니다. 이게 선순위의 뜻이고 합병하기 전에 경계가 5번 땅 경계가 있었고 6번 경계가 있었지만 합병하게 되면 가운데 경계 필요 없게 된 것은 지워야 돼요. 경계는 말소할 것이고 가운데 경계 좌표도 합병하기 전에 좌표가 1개, 2개, 3개, 4개 6번 땅도 1개, 2개, 3개, 4개 좌표가 있다가 합병해버리게 되면 가운데 좌표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이것도 말소하면 되니까 말소할 것이고 면적은 100평 더하기 100평 하게 되면 합쳐서 200이 돼버리니까 합산해서 면적이 커집니다. 합병하게 되면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합병할 때 교재 읽어보니까 면적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합산. 경계와 좌표는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에서 정리하더라. 단 측량 실시하지는 않는다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합병일 때 시험에 나오게 4개는 뭘 낼까? 한번 따져보세요. 뭘 낼 것 같아요? 합병 제한서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가릴 줄 아느냐? 어떤 경우 합병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가릴 줄은 이쪽을 내고 들어오지 이 제한서 이쪽을 잘 분석해서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잘 분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게 지목 변경인데 여기는 거의 잘 내질 않으니까 뜻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 하더라? 지목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경계, 좌표, 면적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뭐 하나만 바뀌느냐? 지목 하나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럼 측량할 필요가 있을까요? 측량 안 합니다. 지목 바뀌는 이유 측량 실시하지 않고
지목만 바꿔주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상 토지란 것은 맨 밑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럼 이제 첫 번째 대상이란 것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완료가 된 경우에 지목을 바꿀 수 있더라. 첫 번째 개념은 지목이 전인 땅에다가 건축허가받고 집을 집니다. 그럼 전이 뭐가 될까? 집을 짓게 되면 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에 밭이 있는데 밭에다가 집을 졌대요. 건축허가 받아서. 형질이 뭐로 바뀌었어요? 전에 대로 바뀐 경우 지목 바뀌는 경우를 이해하신다. 이렇게 첫 번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 토지이든 또는 건물이건 용도가 바뀌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럼 토지가 용도가 바뀌든 건물의 용도가 바뀌든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하나의 사례가 폐교된 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시골에 가니까 학교들이 옛날에 폐교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엔 분교가 많았어요. 옛날에. 60년, 70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다 보니까 농업 인구가 많아서 학교가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두다가 내가 산업화를 타면서 도시로 많이 이주해 오니까 시골의 학교들이 대부분 폐교가 많이 됐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처리할까? 남들에게 교육청이 임대해줘요. 공고를 때려서. 임대해서 임대받은 자가 옛날은 학교용지로 썼지만 야영장을 조성하게 되면 지목은 유원지로 통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다녀보시면 무슨 야영장 써있지만 학교를 개조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지목이 통째로 바뀌다 보니까 토지건 건물이건 용도가 바뀌는 경우 지목 바꿀 수 있다. 하나의 사례가 어떤 걸로 이해하셔라? 폐교된 학교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이해 가졌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미리 신청하게 되면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합병할 당시에는 지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지목 용도가 같아야 돼요. 아까 여기서 합병할 때는 지웠다. 지목이 동일할 거 배웠잖아요. 그럼 지목이 다른 게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데 개발사업자에 합병을 미리 신청했는데 지목이 달라요. 합병할 수 없으니까 합병을 위해서 지목을 미리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미리 바꿔주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대상 토지 만들어집니다. 이 대상 토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60일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60일에 신청하실 때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측량 실시하지 아니한다. 찾으셨나요? 페이지 96페이지 중간에 측량 써있죠? 또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없으니까 측량할 필요는 없다예요. 그럼 지목이 바뀌었는가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것을 토지이동 조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할 때 지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경계, 좌표, 면적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물어볼 거 뭐밖에 없느냐? 대상 토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뭐가 바뀌어야지 이해가 되지.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며칠내 신청하시되 60일내 신청하시되 대상 토지란 것이 어떤 것이냐만 이해하시면 되지 뭐 세부적으로 문제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뭐 대상만 잘 정리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가 토지로 보는 것은 해면 위에는 전 국토를 토지로 봅니다. 토지는 어디까지 토지로 본다고요? 해면 위에 전 국토가 토지예요. 그럼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주도에 지진 일어났죠? 지진 일어나게 되면 누가 먼저 할까? 동물들이 먼저 알더라고. 그래서 뉴스 보니까 갑자기 참돔이 엄청나게 잡혔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낚시가 좋아해서 바른 낚시 갔을 때 지진 일어나면 고기가 안 물어요. 모든 요건은 맞아. 날도 좋고 물도 괜찮고 다 좋은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바다 나가서 잡는데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면 지진 일어났대. 그 지진 나면 고기 안 물더라고. 그물로 잡는 거 어쨌든 못 잡겠지만 이게 어쨌든
지진이 일어나면 낚싯밥을 안 물더라고. 얘도 땅이 흔들려 죽겠는데 뭐 먹고 올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도 신경 쓰고 그만큼 정신없으면 밥 안 넘어가듯이 물고기도 땅이 흔들리니까 놀랬는지 물질 않더라고. 어쨌든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지진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가 돼버렸어. 땅이. 섬이.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소합니다.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인데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등록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대상 토지란 것은 의에서 끄집어내게 되면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또는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 그럼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토지가 아닌 게 발생하게 되면 여기 조금 특이해요. 이런 토지가 발생했을 때 이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와서 신청하도록 통지해 줍니다. 지적 소관청이 당신 땅 바다가 됐으니까 와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통지가 날라와요. 그럼 통지받은 자 며칠 내 신청하느냐?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신청해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오호, 다른 것들은 다 며칠인데 60일이 돼 바다가 된 경우는 90일이니까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30회 기출 문제에서 60일 내 신청하는데 틀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다 60일이 돼 바다가 된 경우는 90일 내 신청해야 한다. 여기 의무 규정입니다.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내 땅 바다가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가 아쉬워서 신청하러 갈까? 안 할 겁니다. 그럼 땅 주인 어디가 있을까? 땅 주인 열받아서 소주 먹고 있습니다. 열받아서 신청하러 가지 않아요.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그럼 말소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신청이 없을 때 직권 말소도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경우, 직권 말소하는 경우 둘 다 수수료는 면제해줘요. 수수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장등을 정리할 때 뭐 지목을 받거든 합병하는 경우 이건 대장을 고쳤죠. 일을 해줬잖아.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가 돼요. 그 지적공모 정리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수수료 면제해 줍니다. 측량은 하나의 섬이 있다가 섬이 다 바다로 가라앉아 버렸대요. 그럼 섬 하나 전체가 다 바다가 된 경우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남은 면적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측량 수수료 면제해 줘요. 수수료가 유일한 면제 규정인데 면제해주는 이유는 뭘까?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수수료 면제해주는 이유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까? 한번 찍어보세요. 토지 소유자 보호할 목적은 아니에요. 땅 주인 어디가 있어요 지금? 소주 먹고 앉아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돈 달라고 손뻗쳐 타가는 공무원 두들겨 맞을 걸 대비해서 수수료 빼준 것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다음에 물어볼 때 다음에 강의 나갈 때 90일에 신청할까요? 안 합니다. 땅 주인 어디가 있나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소주 먹 2월 다 나온다? 수수료 징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무원 이 말은 다 나와. 희한하게 법배에 나오는 내용 강의에 지금 다 까먹고 앉아있고 이렇게 뒤로 사이드로 얘기하는 다 기억하고 앉아있어.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차이점인데 어쨌든 여기에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바다가 됐습니다. 말소를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문제는 맨 밑에 보시니까 토지의 회복구입니다. 찾으셨나요? 회복이라는 얘기는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올라오게 되면 등록을 다시 해줘야 돼요. 다시 등록하는 것을 회복 등록구입니다. 회복 등록할 당시에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회복 등록이라는 건 신청할 의무가 없어요. 왜 그럴까? 네? 토지가 다시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 들어올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섬이 바다가 됐다가 다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섬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내 땅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토지로 올라왔어요. 이거 내 땅 아니에요. 내 땅이면은 내가 신청을 통해 소유권 찾아오면 되겠지만 내 땅이 아니니까 신청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가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 땅이 돌려달라고.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아서 확인되면 그때 찾아오는 거지 당연히 돌아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아직 안 배웠죠 이런 내용. 나중에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 소유권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민법 시간에 배우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때 가서 배우면 같이 엮여요 이렇게. 지금 처음 공부할 당시에는 민법, 학계론, 공법, 등기법, 세법, 중개법 다 따로따로 놀고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에 쓱 이렇게 6개 구슬 깨듯이 연결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연결된 느낌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공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알고 있으니 이거 비슷하네 엮이네 이렇게 알면서 실력이 쓱 올라가면서 다 그 느낌 받을 때 평균 60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직은 다 따로따로 제가 갖고 놀고 앉아있지만 공부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연결되네 이런 식의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력이 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 받을 때가 평균 모의고사 봤을 때에 60 가까이 나올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금은 다 따로 놀죠? 따로 노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진짜. 시간이 해결되니까 잠깐 버티세요. 어쨌든 회복등록이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회복등록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소할 때 며칠 내 신청하시고 90일 회복등록 신청기한이 없다가 됩니다. 서로 비교가 되니까 여기도 구별하실 부분이고 회복등록할 당시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말소 당시에 자료를 통해서 회복을 한다거나 청량을 실시한 다음에 청량 성과도 내용대로 회복을 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큰 틀의 경우 말소할 때 며칠 내 신청하실 것 말소할 때 며칠 내 신청하실 것 90일 회복등록 신청기한이 없으니까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경우이건 회복하는 경우이건 직권 말소했을 때 소유자가 알까요? 모르잖아요. 신청 안 했으니 몰라요. 또 회복 등록했다고 해서 소유고 돌아오질 않죠. 근데 소유권자 자기 땅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라? 국가에게 소송을 제기해라. 그럼 땅이 올라온 사실을 알아야지 뭐 소송을 제기해도 마땅할 거 아닌가요? 그럼 내 땅이 섬이 100만 원짜리인데 바다로 가라앉았대요. 다시 회복했대. 올라왔대. 저 땅을 찾고 싶어요. 내가 소송 못하니 변호사 선임했더니 변호사 비용이 한 400만 원 달래. 이런 연장마절. 땅값은 100만 원인데 변호사비가 400만 원이랍니다. 사주실래요? 그거 찾고 하자고 소유자 마음인 거지. 아니 비용 더 내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잖아요.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은 꼭 사요 그 땅은. 비싸도. 그러니까 그거 사고 나서 소유자 마음인데 문제는 소유자도 알아야지만 이 땅을 찾든 말든 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소했다가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통지해주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 이 땅을 찾고 싶더라. 소송 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여기까지 과정인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비교하실 것은 말소하더라 며칠 내 신청하실 것 90일 내 회복 등록이라는 거 신청기한이 없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실 것이 공부예요. 다른 것들은 다 60일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 90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정리 방법 넘어가서 페이지 98페이지에 청량 수수료 통지란 말이 나와 있는데 청량이란 것은 반드시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만 청량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바다가 돼버린 경우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수료는 받아와라 면제해준다. 면제가 됩니다. 마지막 통지는 누구에게 통지하실 것? 토지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말소한 사실, 회복한 사실을 통지해주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로서 정리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축척 변경 하나만 더 볼게요. 별표 한 5개 넣으세요. 축척 변경은 양이 가장 많고 시험에 매회 나옵니다. 지금까지 축척 토지동 같은 경우는 짤딱막 했죠. 대상 토지랑 며칠 내 신청합니까? 요 정도 배웠지 별다른 게 없었는데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 양이 1장, 2장, 3장, 4장, 5장이에요. 양이 많다는 얘기는 시험 낼 때가 많으니까 그만큼 출제를 많이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데 축적 변경인데 여기는 거의 매회 나오니까 정리를 잘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안 나자니 시간이 남고 그래서 할게요 그냥. 우리 어차피 할 건 해야 되니까. 축적 변경이라는 것은 의의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 한다.
그럼 지적도나 임야도 두 개 중에서 뭐만 대상이냐?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겠다 대상이 되어서 축척 변경은 대상 도면이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되 축척도 작은 거에서 커지는 게 축척 변경이지 축척은 큰 게 작아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럼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지적도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임야도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뭐만 대상이다?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 임야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잘 조심하시고요.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고 내려와서 대상토지입니다. 대상토지의 경우 밑에 신청과 직권이라는 말 나와 있죠. 제목이. 축척 변경이 필요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통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직권도 가능해요. 신청과 직권 둘 다 허용을 합니다. 필요할 경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럴 경우 어떤 토지이냐? 대상 토지가 밑에 3개가 나와요. 대상 토지의 경우는 먼저 잦은 토지동을 통하여 잦은 토지동을 통해서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승령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구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토지가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져서 측량도 어려워지고 지적구모 정리도 힘들어지더라. 점유율도가 떨어지니까 높이겠다가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지방부여지역 안에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있을 경우에도 축척을 통일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천호동 안에 지적도가 여러 장이 있는데 축척에 다 맞질 않아요. 축척을 통일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적구모 관리상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3가지 대상이 만들어집니다. 대상은 몇 가지라고요? 3가지 대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3가지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거치는 절차가 3가지예요. 절차가 승인 신청 나와 있죠. 승인 신청에서 맨 꼭대기 1번하고 오늘 3번, 2번은 아직 안 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1번의 경우는 이제 축척 변경할 당시 거치는 절차의 경우는 이 대상 토지 3가지의 경우는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몇 가지 동의받으실 것?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받은 다음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3가지의 경우는 원칙적인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으셔야 되고,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 등의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축척을 변경합니다. 이게 원칙인 대상이에요.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건 지금 안 볼게요. 헷갈리니까 놔두시고 맨 밑에 내려와서 세 번째. 그럼 승인 신청하러 갈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됩니까? 서류가 1, 2, 3, 4, 5 5개 나와 있죠. 맨 밑에. 그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여기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상이 몇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있었죠? 3가지 말할 때 기다린 거야. 자, 3가지 있었죠? 그럼 이 중에 왜 하는가? 하나 사유를 적어야 돼요. 이유를 적어야 될 거야. 하나 왜 하는가를. 그 1번이 뭐예요? 축척 변경 사유. 맨 밑에 찾았어요? 그럼 아직 그 사유 체크했죠? 여기 또 보세요, 이제. 사유 적었으니까, 맨 밑에 3번에서 사유 적었으니까, 이 3가지는 거치는 절차가 동의받고, 의결 다음에 승인인가요? 참 어렵다, 진짜. 절차가 동의받고, 의결 다음에 승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번에서 거치는 절차, 3가지 거쳐가 나왔잖아요. 그럼 승인받으러 갈 당시에 동의 먼저 받아야겠네요. 동의서 가져와라. 의결 거쳤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결서 가져와라 해서 3번에 뭐가 나와 있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가 붙은 겁니다. 어떤 토지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느냐, 지번 등 명세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유 적고 승인 받으러 올 때 동의서하고 의결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이해 갔어요? 그건 시험에 내질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 나와 있어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하고 넘어갈까? 그게 오래 가요. 외운 것은 까먹게 돼 있는데 아는 것은 안 까먹게 돼 있어요. 알고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자꾸 사람들이 외운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아야 외워지지. 아닌가요? 맞잖아요. 뭘 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4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승인 신청서의 경우는 따로 볼 건 아니고요. 넘어가서 이제 승인이 있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시행 공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이 시행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시행 공고라는 것은 시행령 시군구 게시판과 동네 게시판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라는 것은 몇 글자인가요? 공고 2글자니까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기간이 정해집니다. 날짜를 따로 못 외우니까 끼워 넣으셔야 돼요. 공고 몇 글자? 2글자 20일. 어떤 사항 공고할 것이냐? 공고사항이 밑에 4개가 나옵니다. 30일에 때 공고사항이 아닌 걸 찾으시오.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시행 기간, 목적을 공고하게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 협조에 관한 사항, 청산 방법이나 세부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공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 나왔으니까 다시는 안 나와요.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나오는 절차가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 찾으셨나요? 공고 밑에 이제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30일 내에 토지 소유자와 이 토지의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라붙어요. 경계점 몇 글자? 3글자 30일로 기억하십니다. 공고 몇 글자? 2글자 20일. 경계점 3글자 30일에 잡아놓지 못하면 날짜 못 외우니 엮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공고 몇 글자? 2글자 20일. 경계점 3글자 30일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및 토지 표시 요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1번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설명드릴 것이고 3번은 아직 볼 건 아니에요. 1번하고 2번 체크하시고 1번은 별표에 넣으시고 2번 설명드리고 3번은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아직은. 자, 따져보자고. 실판에서 잠깐 보자고요. 지금까지 축척이 작은 축척을 어떻게 바꾸겠대요? 큰 거로 바꾸겠답니다. 그럼 축척이 작을 당시에 지번이 있었고 지목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좌표가 있었고 면적이 있을 때 옛날에 작을 당시에 그럼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측량 새로 할까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축척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현재 이 지역이 여기 잠깐 보자고요. 1200분의 1 지적도가 있는데 이게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600분의 1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모는 작을수록 숫자가 큰 거예요. 실제 거리를 1200으로 나눈 것이다. 실제 거리 600분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나누기. 그럼 축척은 어디게 더 크다? 600이 더 큰 겁니다. 쉽게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이게 더 크잖아. 분모는 작을수록 큰 수가 되고, 큰 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이럴 경우에 축척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2배가 딱 커지네요. 산술적으로. 이런 게 확대 복사기 집어넣고서 확대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확대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일대에 축척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 일대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다 다시 해서 도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측량을 다 다시 하고 도면 새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번 기회에 측량을 다시 해요. 그럼 측량을 다시 하게 되면 경계가 바뀔까요? 네. 측량하면 따라붙는 게 3가지. 경계, 좌표, 면적 바뀌니까 3개는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결정을 합니다. 지번 바뀔까요? 바뀝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번 배울 때 그래서 지번은 끝끝내 따라가니까 외우시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 3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할 때. 그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목은 바뀔까? 여기부터 보자고 줄 쳐드릴 테니까 지목도 이번 기회에 다 현황도로 다시 부여해 줍니다. 그럼 다 새로 정해요. 만약에 지적도 축척 하나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러면은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축척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번하고 지목이랑 경계, 좌표, 면적 다 새로 정하다 보니까 입사업 시행할 때는 필히 토지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으실 것?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토지 표시 결정할 때 1번이 4번에 1번입니다. 102페이지.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해야 한다. 다 새로 정하는 겁니다. 다 뒤바뀌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결정하더라. 허용어책 이내란 말이 나오고 초과란 말 또 나오는데 허용어책 이내란 것은 일치, 불일치? 일치. 초과는 불일치. 면적 측정한 결과 2번이 그 뜻이에요. 전후의 면적이 허용어책 이내의 경우는 일치하나요? 이거 전면적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어요. 초과하는 경우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니까 축척, 변경, 측량 후 면적을 등록해 주는 겁니다. 그럼 허용어책 이내는 면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초과란 말이 나올 때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바뀌게 되면 면적 증가한 사람 기분 좋을까, 나쁠까? 좋겠죠. 면적 감소한 사람은 별로 좋지 않겠네요. 좋고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 증가한 사람은 증가한 만큼 돈을 받으러 와요. 그거를 청산 절차라고 불러요. 면적 감소한 돈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필지가 면적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면적에 대해서 증가나 감소하는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적이 증가나 감소한 현황을 정서류가 페이지 103페이지 꼭대기에 지번별 조소가 만들어지면서 면적 증감 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필지별의 축척 변경 전과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지번별 조소가 만들어지면서 면적 증감 처리 돈으로 합니다. 그 돈을 한 장 넘어가시니까 다음 페이지에 청산금이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지적 측량도 정리 잠깐 놔두시고 이제 청산 절차가 흘러갑니다.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돈을 내야겠네요. 감소한 돈 받게 되네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청산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청산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청산금은 또 어떻게 결정하고 누가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여기가 중요해요. 청산금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할지 그 다음에 언제가 기준이 될 것이며 어떻게 뽑을 것이고 청산금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다루면서 이쪽에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청산금 산정하는 게 원칙이 산정하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서 청산금 산정의 제외에서 두 가지 나온 게 있죠. 1번하고 2번. 청산금을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서 동의서가 들어온 경우 산정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우리 청산금 뽑지 말자요 그냥. 뽑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허용어책 이내가 나오게 되면 어떤 면적 간다? 종전 면적 간다. 그럼 허용어책 이내가 나오는 경우도 면적이 바뀌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 면적 결정할 때 허용어책 전 페이지에서 허용어책 이내는 어떤 면적으로 가고 종전 면적 초과할 때는 측량 후 면적 그럼 허용어책 이내는 면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산정할 필요 없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가볍게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물어는 봐야지. 청산금 누가 결정할까? 자, 축척 변경이라는 이 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 누가 된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청산금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 둘, 셋. 지적소관청으로 함정에 퐁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 아까 외치세요.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한 권한이 들어옵니다. 뜻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시고 왜 그런지 이해하시면 쉬워요. 축척변경 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을 하는데 청산금을 내고 받을 사람은 누가 내고 받을까? 토지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낼 사람은 면적 증가한 토지 소유자, 받을 사람은 면적 감소한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내고 받을 돈은 지적소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라 받아가라 그러면 불만이 생길 거예요. 이게 요거밖에 안 줘? 왜 이렇게 많이 내라 그래?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뽑게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 결정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소관청이 민원이 발생을 덜 할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청산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니네가 뽑았잖아. 그럼 싹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했잖아요. 왜? 담임 선생님이 임명했다가 하는 반발이 생기니까 니들끼리 뽑아라. 왜?
니네가 뽑은 반장이니까 니네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권한 넘겨버리잖아. 아주 옛날에는 천지받고 임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너 반장해. 그래서 있는 집안 애들이 딱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투표를 봐가지고 이제 반장 선거한다는 말 쓰는데 요즘에 초등학교들도 그 학년회장이나 뭐 학교회장 뽑을 때는 선거운동까지 하더라고 서가지고서 이렇게 세상이 바뀐 것인데 우리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안 했잖아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민주화가 돼가지고 애들도 이제 회장 선거한다고 해서 선거운동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뿌리고 공약 뿌리고 막 하던데 참 재밌더라고. 어쨌든 보자고요. 그 소관청이 축적 변경 시행을 하면서 청산금을 소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면 불만이 생겨요. 이걸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내고 받을 돈이니까 소유자가 뽑게 하게 되면 불만이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따가 이 축척 변경 위원 구성을 보게 되면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토지 소유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미가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토지 소유자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돈 니네가 뽑으라는 속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청산금 누가 결정하더라? 빨리 외치세요. 축척, 변경, 위원회. 이거 잡아놔야지 안 헷갈려요. 여기 소가청 들어갔다간 다 절대 안 나오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설명은 다 드리겠지만 다 외워서 갈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큰 거 잡은 거예요. 청산금 누가 결정한다? 축척, 변경, 위원회인데 근데 이 축척, 변경, 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임시위원회예요. 늘 있는 게 아니라 축척, 변경 시행, 사업 시행할 때만 소관청이 임시로 만들어집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임시로 만든 위원회 입장에서 토지 가격을 다 알까요? 여러 번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회. 이 동네 가격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가격을 다 조사합니다. 소관청에서 필지별로 가격을 다 조사해서 조사 내역을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을 축척 변경위원회 결정하도록 권한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신나 결정하면 좋은데 결정한 권한만 싹 넘겨버린 거예요. 민원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이런 뜻이 숨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청산금 결정할 때 1번입니다. 아니 1번 이 말이 어디 나? 밑에 청산금 산정과 공고에서 산정할 때 1번.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를 현재 기준으로 그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변이 제출하는 것이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시점은 언제가 되고? 시행공고일 현재가 된다. 자꾸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청산금의 결정은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증가나 감사 면적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청산금이 결정이 된 경우 청산금에 대해서 밑에 징수와 지급인데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이 징수와 지급함에 있어서는 청산금 내역서 들어와요. 축변이가 뽑았죠? 여기 보세요. 축변이가 결정해 청산금. 그럼 청산금 징수와 지금 소관청이 하니까 청산금 내역서 소관청에 들어옵니다. 소관청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뽑아졌다고 해서 공고를 해야 돼요. 청산금의 공고는 15일 이상을 공고하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열람을 합니다. 공고했으니까 이제 공관으로부터 다음 페이지 20일 안에 5번이에요. 이제 20일 안에 공관으로부터 20일 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는 면적 감소한 자, 증가한 자. 증가한 자입니다. 돈을 내야 돼요. 낼 때는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6개월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분량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들어옵니다. 또 면적 감소한 자 받을 수 있어요.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낼 때도 몇 개월이고 6개월, 받을 때도 6개월이요. 그러면 잘 내고 잘 받아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금액이 딱 맞으면 좋은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차액은 초과액이나 부조액보다 발생할 수 있을 때 맨 꼭대기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괄호 반괄호 4번이에요. 이때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남은 지자체 수입, 부조 지자체 부담하면서 끝나게 돼 있어요. 여기 마지막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청산금 내시오. 잘 내고 잘 받아가면 상관없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내라 그래? 액 요거밖에 안 줘. 불만이 있을 때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이의 신청은 청산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으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냅니까?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청산금은 누가 결정했나요? 축척변경위원회니까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 회부시키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개월 내 이의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결정한 사실을 다시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 알려주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쭉 흘러가면서 청산금을 내고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기억하면 힘들 테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잡아도 큰 거 잡은 거예요. 청산금은 누가 결정하더라? 축척변경위원회 잡고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이제 청산 확정 공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맨 밑에 확정 공고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돈 내고 받는 것을 납부나 수령을 했어요. 여기 소유자 돈 낼 때는 뭐라고 불렀고, 납부 받을 때를, 요거는 토지 소유자 입장이에요. 소관청 입장에서는 돈 받는 것을 납부, 내 조회 받는 거 아닌가요? 내주는 것을 지급. 같은 놈인데 표현이 다른 것 뿐이에요. 소관청은 납부나 수령이 되는 것이고, 지적 소관청 입장에 납부나 지급이라고 말씀입니다. 납부나 지급 두 가지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경우, 끝난 경우는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합니다. 확정 공고일이 언제냐 물어본 것이 30일에 기출 문제예요. 축척변경 확정 공고일은 언제 발생합니까? 이게 문제이고, 답은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된 때 이게 답이 됩니다. 이때가 토지동 시기로서 인정이 되며, 이때 중심으로 지적을 정리하게 돼 있고, 등기를 촉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일련의 과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축척변경 일련의 과정인데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시험 낼 때가 많다 보니까 매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른쪽에 또 봐야 될 것이 축척변경위원회 구성과 기능까지 보셔야 돼요. 자, 축척변경위원회의 경우 설치된 것이 시, 군, 구, 지적소관청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밑에 구성인데 구성은 별표 넣으시고, 위원은 몇 명인가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 2분의 1 이상이 토지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사안, 청산금은 여기서 결정하러 권한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만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정해지니까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토지 소유자 얼마큼 이상? 2분의 1 이상 5명 이하일 때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참고하시고, 넘어가서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적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대해서 전문 지식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됩니다. 근데 위원과 위원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첫 번째 구성을 잘 보고 넘어가시고요. 심의결사항이 4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칠판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 이 대상이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있었죠? 이 3가지는 토지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고,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이게 첫 번째 업무예요. 시행계획 의결. 처음 나왔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일로 들어와서 청산금 누가 결정했나요?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필지별 제곱미터에 대한 금액 결정이랑 청산금의 결정권을 넣어 축척변경위원회 기능이고, 이의 신청은 누가 했나요? 소유자가 1개월 내 소관청이 있어요. 근데 결정한 것은 축척변경위원회 3번째예요. 2번도 모여가는 사항. 2번은 모여가는 사항. 청산금. 아닌가? 맞죠? 3번도 뭐예요? 청산금. 청산금은 누가 다 결정하더라?
축척, 변경, 왜냐 그것만 자꾸 하면 기능을 외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못 잡으시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행계획, 재고물 선택 금액 결정, 청산금 결정 곱하면 되니까 이의신청 1개월로 들어왔지만 결정은 축변이 결정하니까 이 세 가지가 주된 업무인데 두 개가 청산금 바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잘못하시면 기능은 따로 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회의예요. 회의란 것은 위원장을 필요할 경우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개의할 당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통해서 회의를 개의합니다. 얼마큼 출석하시라고요? 과반수 이상. 의결 볼 때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보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위원이 있을 경우에 과반수 몇 명이 될까 그러면? 6명이 돼야 됩니다. 과반수라는 얘기는 반이 지나간 술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개념이에요. 그래서 6명이 나와야지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6명, 4명이 찬성했을 때 의결을 볼 수 있다 해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당시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와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참고하고 넘어가시되 여기까지 오늘 진도입니다. 자, 축척 변경하는 거 보니까 양이 어때요? 많죠? 양이 많고 어렵잖아요. 중개사 시험은 뽑기 위해서, 떨구기 위해서. 떨구려고 보는 시험이니까 쉬운 건 잘 안 내요. 어려운 쪽을 잘 나오니까 이 축척 변경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어서 거의 매회 나오니까 심지어는 31회 때는 2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매회 나오니까 정리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등록상 정정서부터 해서 다음 주에 11월 31일 날 보도록 하고 그동안 잘 계시고 약속한 거 있죠? 다음 주에 안 올 때는 동영상 복습 한번 하는 게 약속이었으니까 한번 복습 틀어놓고서 오늘 배우신 내용 한번 복습 한번 다시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